애기가 울어가지고 촬영 중단. 이게 진짜 운동이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쉬운 허리 운동, 그리고 코어 근육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저는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 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직 출산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주 많이 약해졌고 현재도 회복 중에 있어요. 특히나 손목, 무릎, 허리같이 관절들이 다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와, 진짜 환자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공감이 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임신 초기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대학원 동기한테 찾아가서 도수치료를 받았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출산 후인 지금 허리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이 골반 안에서 자궁이 커지다 보니까 주변 장기들이나 허리, 골반 등에 무리가 갔고요. 지금은 출산 후에 이 관절을 벌어지게 하는 릴렉신 호르몬 때문에 복부 근육이 얇아지고 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배가 앞으로 많이 불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목이랑 허리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가해지게 되었고 심지어 만삭 때는 제가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자세를 이렇게 삐뚤어하고 생활을 했어요. 양치나 세수를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왼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골반이랑 허리에 무리가 되게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면서도 바른 자세로 유지를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약해진 코어 근육을 서서히 강화를 시키면서 자세도 올바르게 하려고 지금 의식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도 슬슬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코어 근육이 약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코어 근육이 뭔지 아시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밖에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근육들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뒤쪽의 허리, 앞쪽의 복부, 그리고 엉덩이나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말하는데요. 이쪽에 사진에 보이는 빨간 근육들이 모두 코어 근육입니다. 이 코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요. 발전소가 뭐죠?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코어 근육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게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코어 근육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팔다리를 막 움직이더라도 팔다리보다 먼저 코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어가 약하면 중심부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나는 그냥 편한 대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 관절들에 무리가 가게 되고 쉽게 피로해지게 됩니다. 쉬운 예로 코어 근육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은 낙상의 위험이 높으시죠. 몸통에서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약간의 경사 같은 작은 변수에도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죠? 네, 앞쪽에 있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에도 코어 근육이 약하면 뒤쪽에 있는 척추 전체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 허리를 많이 다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보다는 바른 자세로 정확한 호흡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으시죠? 코어 근육이 약하셔서 지금 당장 윗몸 일으키기를 했을 때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코어 근육 운동을 못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정말 낮은 강도로 천천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쉽게 누워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고 있어요. 먼저 누워서는 양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자세인데요. 이 상태에서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코어 근육, 그러니까 앞쪽의 복부 근육을 정확하게 수축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복부 근육들을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아기가 울어가지고 촬영 중단. 네, 우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코어 근육인 복부 근육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된 운동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가만히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복근이 아닌 다른 근육들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럼 효과가 없는 거겠죠? 만약에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한꺼번에 모두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한쪽 다리씩 하셔도 돼요. 저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양쪽 다리를 모두 같이 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다리를 한꺼번에 못 들 수가 있지? 내가 이 정도가 됐나? 네, 그런데 저처럼 출산하신 분들 말고도 복부나 허리 근육들 같이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쪽 다리씩 들어서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리를 들 때도 한 번에 확 들었다가 확 내려놓지 마시고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네, 이런 방법으로 호흡과 함께 해주셔야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를 확 들었다가 확 내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되시면 그 다음 단계로 양팔을 이용해서 강도를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다 들고 유지를 하신 상태에서 양팔을 쭉 뻗어서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물론 팔을 움직일 때도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동작들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참은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복근에 집중하시면서 팔을 하나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멈추게 되면요, 우리가 운동하려고 하는 그 근육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운동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호흡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은 엎드려서 하는 방법인데요. 엎드려서 하는 방법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양손을 포개서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요, 고개를 들어서 천천히 위쪽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움직여주셔야 하고 호흡도 길게 들이마셔서 길게 내뱉으셔야 돼요.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오시고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와 주셔야 됩니다. 이 동작들은 우리가 뒤쪽에 있는 척추 전체에 있는 근육들이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힘드신 분들께서는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모으신 상태에서 턱 밑에 두시고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유지한 상태에서 또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길게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가고 이렇게 근수축이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범위로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복부 근육이나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들을 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과연 운동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로 좋은 호흡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운동들 말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뒤쪽에 딱 붙인 상태에서 목을 앞쪽으로 빼지 않고 턱을 당겨서 앉아주시는 것이 바른 자세겠죠? 네,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바르게 펴지 않고 구부정한 자세로 등을 기대 있다든지 아니면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이렇게 있게 되면은 관절마다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무게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목부터 보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등에서 나왔다가 다시 허리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꼬리뼈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목과 허리가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에 부하가 가해지면 허리에도 똑같이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커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허리도 안 좋아지실 수 있고
또 반대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또 목도 안 좋아지실 수 있어요.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른 자세에도 신경을 쓰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기를 안고 움직이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허리를 보호하거나 지지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일반적인 허리 벨트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허리 압박을 위해서 최대한 당겨서 쓰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기에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땀도 차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세게 당겨서 쓰다 보니까 점점 지지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디닥업이라는 허리 보호대를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TV CF에서 띠라렉, 디닥렉이라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띠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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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허리 보호대입니다.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추천해드릴 만한 제품이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박스 안에 허리 벨트 하나와 이 벨크로 패드 2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에어 캡슐이랑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이 허리 벨트의 끝부분에 이 벨크로 패드를 붙여서 허리에 착용을 하는 거고요. 착용 후에는 이 에어 캡슐을 통해서 벨트에 바람을 넣어주는 건데요. 정말 신기하죠? 이쪽에 보시면 허리 벨트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에어 캡슐을 구멍에 맞추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기가 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공기를 살짝만 넣어서 사용을 했고요. 좀 단단하게 압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공기를 주입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쓰던 허리 보호대는 무작정 잡아당겨서 쓰기만 했었는데 이 디닥업은 굉장히 우아하게 바람을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네, 저는 미리 허리 벨트에 이 벨크로 패드를 붙여놨는데 허리와 엉덩이 사이에 걸쳐서 착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허리 사이즈에 맞게 착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착용을 해주신 상태에서요. 이 에어 캡슐로 공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구멍에 맞춰서, 구멍이 2개예요. 큰 구멍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이 벨트 쪽에 공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캡슐을 여기에다가 끼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금 깜빡깜빡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기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눌러주시면 멈추는데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 공기 기둥 하나하나에 다 공기가 잘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공기를 빼시고 싶으시면 아까 보셨을 때 이 작은 구멍 있죠? 이 작은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네,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에어 캡슐은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꽂아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충전하시면 15일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계라고 해서 복잡하지가 않고 뚜껑 열어서 구멍에 맞춰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벨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특허를 받은 기술이래요. 여기 벨트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 모양의 공기 기둥들이 21개가 있거든요. 이 공기 기둥에 공기가 들어가면 착용자의 허리에 맞게 편안하게 압박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서 쓰는 허리 보호대가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이 아니고요. 적당하게 압박하면서 지지해주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일반적인 허리 보호대를 쓰다가 보니까 비교가 더 잘 됐는데요. 사실 이 허리 보호대는 장시간 착용을 하면 허리 근력이 더 약해진다고 해요. 단순하게 몸 전체를 꽉 조여서 쓰는 거기 때문에 허리 근육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저도 알면서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디닥업은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 공기 기둥들이 허리를 입체적으로 압박을 해줘서 확실히 허리를 지지해준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기를 주입해서 사용하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시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허리를 보호하거나
고민이시거나 서포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허리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디닥업을 착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허리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몸이 진짜 많이 아프고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말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아플 때는 막 속상해서 울기도 했는데요. 이제 다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7호사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힘들고 지치면 운동을 안 하고 싶어져요. 그치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라도 더 젊은 오늘, 오늘부터 정말 간단하고 쉬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의 근황을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